베이비붐 세대 재취업 위기 일자리 미스매치의 구조적 문제. 1. 서론 재취업 시장의 현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세대 베이비부머들이 정년 60세를 넘어 본격적인 노년기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이들 세대가 재취업 시장에서 심각한 구조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40년간 승강기 회사에서 근무한 김모육 13세 씨는 올해 4월 퇴직 후 일자리 센터와 박람회를 찾아다녔지만 권유받는 일자리는 보험 영업이나 버스 운전 기사뿐이었다. 그는 인생 후반기를 생산적으로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20년간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한 A63세 씨는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가치동행 일자리를 권유받았지만 월 57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4대 보험 미적용에 실망했다. 우리 세대는 고정비용이 월 200만 원이 넘는데 국민연금과 일자리 사업비로는 생활할 수 없다. 앞으로 15년은 더 일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데 라고 그는 절박함을 표현했다. 욕구와 현실의 괴리. 2.1 재취업 동기와 희망 조건.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동기는 복합적이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수준으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경제적 필요성이 가장 크다.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고정 비용이 필요하다. 경제적 필요 외에도 이들은 사회적 소속감과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 김 씨가 말한 것처럼 인생 후반기를 그냥 흘려보내기보다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또한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 조건은 명확하다. 첫째, 월 200만 300만 원 수준의 소득. 둘째, 4대 보험 적용을 위한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셋째,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넷째,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안정적 고용이다. 2.2 제공되는 일자리의 실태. 현실은 이들의 기대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중장년 일자리 대부분은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로 설계되어 있다. 서울시의 가치동행 일자리는 월 최대 57시간 근로에 활동비 57만 1,710원 수준이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보장받지 못하며 4대 보험 대상도 아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노년기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보건복지부 주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60%는 노노케어와 지역 정화활동 같은 공공 일자리로 월 30시간 근무에 활동비 30만 원 수준이다. 업무 내용도 일회성에 그쳐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렵다. 민간 부문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일자리 박람회에서 만난 B65세 씨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순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C65세 씨는 65세가 넘어가는 순간 써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채용 공고에 연령 제한은 없지만 실제로는 연령 차별이 존재한다. 3. 구조적 원인 분석. 3.1법 제도적 함정.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 제도가 가장 큰 문제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용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한다. 역으로 고령 근로자를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키면 4대 보험료, 퇴직금, 각종 수당이 추가되어 비용이 급증한다. 중소기업 대표는 비슷한 비용이면 젊은 직원을 쓰거나 아웃소싱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 근로자를 초단시간 일자리로 내모는 효과를 낳는다. 3.2 기업의 합리적 선택. 기업이 고령 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 판단이다. 첫째, 생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체력적 한계와 새로운 기술 적응의 어려움이 우려된다. 둘째,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다. 젊은 직원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디지털 기술에 능숙하다. 셋째, 세대 차이로 인한 조직 관리의 어려움이다. 넷째, 건강 문제로 인한 고용 유연성 저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은 고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활용하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는다. 3.3 정부 정책의 한계.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0년 1조 원을 넘긴 후 2023년 2조 원으로 증가했고 연간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서울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인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경력을 살리는 직업훈련보다 수당 지급 수단으로 굳어졌다. 정부 주도 일자리의 60%는 단순 공공 일자리로 월 30시간 3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소득이 낮아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고 단순 반복 업무로 의미 있는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며 지속 가능성도 낮다. 4대 보험 미적용으로 진정한 고용 관계라기보다 용돈 지급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베이비 부머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김 씨가 오늘도 빈손이라 허탈해하고 B 씨가 현실의 벽을 확인한 후 좌절하는 일자리 박람회라고 표현한 것이 현실이다. 3.4 사회적 인식과 연령 차별. 법제도나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적 인식이다.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만연하다. 늙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한다, 완고하다, 체력이 약하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로 나타난다. B 씨가 경험했듯이 나이를 이야기하는 순간 거절당하고 C 씨가 말했듯이 65세가 넘으면 써주지 않는다. 법적으로 연령 차별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암묵적 연령 상한선이 작동한다. 특히 65세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의학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고 건강한 노년기가 길어졌음에도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65세를 늙은 나이로 규정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한다. 4. 파급 효과. 4.1 개인적 차원. 재취업 실패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경제적으로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노후 빈곤 위험이 크다. 고령일수록 의료비가 늘어나는데 소득 부족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정서적으로도 평생 사회에 기여하던 사람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며 자존감에 타격을 받는다. 수십 년간 쌓은 전문성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험은 깊은 좌절감을 안긴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고 이는 우울증, 치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4.2 가족 및 사회적 차원. 부모 세대가 자립하지 못하면 자녀 세대의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 젊은 세대는 청년 실업, 높은 주거비, 육아 부담으로 이미 버거운데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2중 3중 부담을 진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한다. 거시적으로 인적 자원 낭비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베이비 부머들을 배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한 이들이 빈곤에 빠지면 국가는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고 소비 위축으로 내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5. 해결 방안. 5.1 법제도 개선. 초단시간 근로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초단시간 기준을 주 15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여 월 80시간 근무자도 4대 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 둘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최소한 건강보험은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셋째, 60세 이상 근로자는 주 10시간 이상만 일해도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특례를 둔다. 5.2 기업 지원 강화. 고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60세 이상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4대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재교육 프로그램과 직무 적응 훈련 비용을 지원하여 생산성 우려를 해소한다.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포상한다. 5.3 정부 정책 전환.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일자리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현실화하여 최소 월 100만 200만 원, 6080시간 수준으로 상향한다. 둘째, 4대 보험을 적용하는 안정적 일자리를 만든다. 셋째, 멘토링, 컨설팅, 교육훈련 등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한다. 넷째,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5.4 사회적 인식 개선.
연령 차별 금지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적발과 처벌을 강화한다. 고령자도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디지털 기술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가 협력하는 세대 통합적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6. 결론.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문제는 고령화, 저출산, 세대 갈등, 복지 재정 등과 연결된 구조적 과제다. 현장에서 만난 김 씨, A 씨, B 씨, C 씨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정년 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는다.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경력을 살리고 싶어도 단순 노무직만 권유받으며 월 200만 3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제공되는 일자리는 30만 50만 원 수준이다. 이를 방치하면 더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빈곤에 빠지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다음 세대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시스템 개혁이다. 초단시간 근로자 제도 개선, 기업의 고령자 고용 지원, 정부 일자리 사업의 질적 개선, 연령 차별 철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니라 생산적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A씨가 말했듯이 앞으로 15년은 더 일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 베이비 부머들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한국이 성공적인 고령 사회로 나아갈지, 세대 간 갈등과 복지 위기에 빠질지를 결정할 것이다.